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 영은 아티스트 프로젝트 영은 창작 스튜디오 11기 입주 작가, 평론가, 기획자 1대1 매칭 공동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훈미술가 하객팀의 정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다과나 음료 드실 때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인원 집합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인원 수를 제한해서 예약해서 워크숍 이제 관계를 받고 있어요. 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영상으로 촬영 중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워크숍 영상은 나중에 영훈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영훈미술관 박선주 관장님께서 개회 및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21기 작가 워크숍이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진행이 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영훈미술관은 사실 2000년 9월에 경한 스튜디오로 먼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년에 이르렀고요. 240여 명의 작가가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1기 작가, 장기 작가 6분과 평론가, 비평가분이 함께 오늘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또 오픈 스튜디오도 하게 됐는데 영훈미술관은 작가들을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작가들을 지원하고 그 창작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생긴 저희 이제 스튜디오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훈미술관이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해를 넘기더라도 꾸준히 그 목적 의식을 잃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작가들도 그거를 넘어서 기획자들, 평론가들을 후원을 잘하여 북한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 6분의 작가분이 참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매칭된 평론가, 기획자 역시 6분, 총 12분이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네,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작가의 작품 프레젠테이션에 이어서 평론가, 기획자의 작품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고 이제 그 작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10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11기 입주 작가 송필 작가와 매칭된 독립기획자 민병지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자리로 착석해 주세요. 늘 작품 뒤에 숨어 살다가 이렇게 작품 앞에 났으니까 너무 많이 떨립니다. 응원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했던 작업들을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작품은 저의 초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숭치라고 하는 가공하지 않은 소 가죽을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소 가죽이 완전 건조시켰을 때 형태가 굉장히 단단하게 유지되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작업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악자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의 모습을 표현한 저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베이징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구겨지는 돈을 보고 이제 구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작업을 준비해서 출급하러 있는 링이라는 아트센터에서 한 작업입니다. 전시 공간이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속 시원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등대를 구겨서 만든 작품인데 구겨진 채로 이제 빛을 발하면서 수평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빛이 회전하는 작업입니다. 영국에 있는 빅뱅이라는 건물인데 종이로 제작해서 구겨서 웨펄피라는 재료로 캐스팅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긴 작품입니다. 이외에 세계 각국에 있는 유명한 빌딩들을 이런 식으로 종이로 제작해서 구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제 형광등을 구겨서 만든 작품인데 구겨진 채로 빛을 발산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의 자화상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실크로드를 거니는 낙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된 실크로드라는 작업입니다. 주변에 있는 자연석들을 주어서 그 돌의 형태에 맞는 동물들을 선택해서 뭐 사냥일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낙타일 수도 있고 그런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나름대로 돌의 무게와 비추어서 한 작업들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작업을 했는데 중국에서 돌을 채취해서 제작한 작업입니다. 캥거루 작품인데 하나의 돌을 둘로 나누어서 서로 마주보는 작업으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행이라는 작업인데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들과 그 신발에 담겨져 있는 사연들을 수집해서 한 작품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창원 조각배인 날에 출품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비만이라는 작업인데 저기 삐쭉삐쭉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빌딩들을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밑에 있는 동물은 사냥인데 한쪽 다리가 의적으로 표현해서 긴장감을 위기감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작업입니다. 겹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저 쌓여져 있는 돌들이 FRP로 캐스팅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원주에는 한지 박물관에서 저에게 이제 한지를 제공해서 만든 작업인데 한지를 겹겹이 쌓아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높이가 한 5m 정도 됐는데 한 달 정도 야외에서 전시했었는데 방수 처리해가지고 전시를 무사히 마쳤던 작품입니다. 서랍 작업인데 한 100여 개의 서랍들로 구성되어진 작업입니다. 이건 시계 작업이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었던 옷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빨래 짜듯이 꼭 짜서 만든 작품입니다. 높이가 지금 한 3m 정도 되는 나름대로 큰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영흥미술관에서 한 전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어떤 큰 하늘이 무너질 듯한 큰 일을 겪게 됐을 때 그걸 표현한 작업인데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건 삭발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8mm 정도 되는 유리를 깨트려서 차곡차곡 쌓고 안에 빛을 밝힌 작업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빛이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이쪽 작업인데 관심이 많아졌는데 어느 날 폭력이라는 게 기념비가 되어 내 앞에 툭 선 모습을 보고 폭력에 대한 작업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 폭력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작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처음에 든 생각은 좀 되게 좀 섬세하고 유연한 어떤 조형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비교적 약간 좀 명확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 상대적으로 뭐 조각적인 것들, 뭐 비조각이라든가 현대 조각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좀 조각적인 것들이 약간 본연의 의미들을 좀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직관적이고 좀 명징한 조형성과 의미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연 작가 선생의 작업이 소위 말하는 아주 이렇게 쉽고 단순한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작가 역시도 되게 좀 비교적 현실의 모순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작업에서 많이 좀 담아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 작업의 일종의 좀 궤적들을 좀 보면서 생각을 더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박대된 시선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비교적 선생님이 이제 졸업을 하신다고 졸업하시고 저는 처음에 이제 했던 이제 전시였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분열적이고 어떤 모순적인 현실에 관한 되게 좀 실질적인 어떤 표현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이라든가 초반에 이런 작업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작업했던 이 토라난 빛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실 어떤 자본주의 어떤 총괄된 어떤 이정표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이 약간 구부리고 이렇게 뭐 그런 형태를 통해서 좀 그 현실을 좀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들을 담아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작가 역시도 그저 단순한 어떤 삶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순적인 현실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실 뭐 저는 사실 이 직립의 나날이라는 작업을 처음 보면서 들었던 것들인데 여기서 약간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봤던 그 박대된 시선이라든가 찬란한 빛들이 좀 외부의 어떤 현실, 모순적인 현실에 대한 작가의 어떤 직접적인 문제들을 다뤄냈다면 이 이후에 이제 블루카펫이라든가 직림의 나날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이렇게 약간 내면화된, 내재화된 아니면 약간 뭐 나이를 드셔 갔을 테니까 훨씬 더 이렇게 숙성이 되고 좀 단단한 형태의 이런 것들로 좀 시선들이 좀 전개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 작업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굳이 이제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좀 명확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조형적인 언어들이.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마치 삶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를 좀 그 무게감을 견디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에 대한 것들을 좀 담아낸다는 면에서 앞에서 봤던 작업들이 좀 외부의 현실에 대해서 작가의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들었다면 그 이후의 작업들은 그러한 현실들이 훨씬 더 이렇게 내면화되고 내재화된 시선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비단 뭐 삶이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일종의 약간 존재론적인 존재감을 좀 담아내는 그런 것들로 좀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보시는 그 약간 그 피포식자들 주로 이제 연약한 뭐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명확하게 우리 어떤 삶의 무거운 그 물리적인 무게감이 아니라 그 삶이라는 어떤 실존이라는 거대한 그 삶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조금 달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들이 이제 신라고한 그에서 보였던 좀 더 이렇게 과잉된 그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뭐 저런 뭐 신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과잉된 산물들을 지고 입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화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또 선생님이 이제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선생님 작가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죽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만큼 그런 얘기 자체는 작가의 시선이 외부의 시선을 좀 내면의 어떤 실존적인 고민들로 그러니까 외부랑 관계 없다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들을 좀 안으로 내면화시킨 이런 식의 어떤 문제의식으로 전환되었고 그것들이 좀 되게 단단한 형태로 그 의미들을 전치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신라원에 나왔던 작업들인데 뭐 이런 그 문제들이 이제 명확하게 저런 삶의 어떤 부재라든가 질미라든가 이런 실존적 고민들을 좀 되게 직접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최근에 돈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자체가 좀 현실에 좀 모순적이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지만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뭐 파괴되고 잘라져도 삶을 이렇게 이어가야 하는 아니면은 이렇게 저렇게 삭발이 됐지만 사슴의 뿔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그러니까 되게 이율대반적인 모순적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담아낸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의 고민이라는 게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되게 모순적이고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저런 것들은 또 작가 개인의 문제랑도 연결이 많이 되는 게 선생님 고향이 이제 스몰 된 이후에 저렇게 낙갑처럼 뭐 무거운 질문을 져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좀 계속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신 본인의 어떤 얘기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명확한 것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선생님 이제 작가 선생님의 작업을 계속해서 좀 살펴본 것들이었는데 그 이외에 그 말씀은 약간 죄송합니다. 그 또 하나 그 또 제가 이제 작업을 보면서 그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보시면 이제 되게 조형적인 능력, 조형적인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능숙하긴 하지만 또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인공적인 것과 자연의 사물들이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연에서 우연하게 발견된 사물들에 맞춰서 조형적인 걸 붙이는데 그 작업을 보면 저렇게 좀 약간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그 인공적인 것들조차도 자연의 것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려는 그런 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전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되게 이제 작업뿐만이 아니라 저런 무대 작업뿐만이 아니라 전시를 어떤 구성하고 연출하는 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표현력이라든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것들은 네, 저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본인의 작업들이 뭐 작업 자체도 명확한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되게 좀 그 시각적인 어떤 연출로서 좀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또 맥락에 따라서 작품이 여러 가지로 좀 보여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들도 좀 작가 선생님이 좀 특이할 만한 좀 지점인 것 같고 아니면은 그 작업의 어떤 제목 같은 경우에도 뭐 찬란한 빛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벼운 그늘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모순적인 현실을 그 제목상에서도 되게 좀 문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작가 작업이 저희한테 시각적인 어떤 조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요소들이었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선생님의 작업이 이제 되게 내면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현실의 문제를 고민을 하시고 외적인 어떤 폭력이라든가 압박에서 해체되었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도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잠재력 그다음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어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좀 본인의 어떤 작업 그 삶의 문제랑 좀 연결시키는 면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작가 선생님 관심이 뭐 나르시즘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나르시즘이란 게 보통은 뭐 자기의 정도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보는 게 나르시즘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자기 안에 투영된 되게 객관적인 거라든가 현실적인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한다는 면에서 그래서 결국 그 홍필 선생님의 그 작업들을 보면 조각적인 거, 조각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개념을 담아내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식을 담아낼 수 있지만 어떤 삶의 포괄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되게 비교적 명확한 어떤 조형적인 그 표현들과 그 의미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작가 자신의 어떤 삶과 많이 좀 결부되고 좀 일치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조각을 바라봤을 때 결국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